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모범택시 시즌3에는 윤시윤을 비롯해 장나라, 은문석, 김성규, 김종수가 빌런으로 등장하는데요. 드라마는 빌런 6인의 포스터를 공개하며 역대급 악역 라인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이 과연 어떤 나쁜 짓을 벌이는 쓰레기인지 원작 웹툰을 통해 미리 예상해볼 수 있는데요. 모범택시 시즌3 방영에 맞춰 원작 웹툰 작가 카를로스가 업로드한 모범택시 스피노프 본인 블랙은 김도기가 무지개 택시에 입사하게 된 신입 리콜 기사 최정우가 함께 절대 악인 해각과 대결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럼 모범택시 시즌3를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드라마와 연결되지만 훨씬 매운맛인 웹툰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화류계에서 일하는 최정은은 어느 날 어머니를 죽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어둠으로 내몰았던 국회의원 김영진과 재해에 복수심에 불타 그의 거시기를 물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복수는 실패하고 그녀의 삶은 권력의 정점에 선 김영진에 의해 철저히 부서졌죠. 정은은 모든 의욕을 잃고 거리를 떠돌며 결국 죽음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때 울리는 김도기의 전화. 정은은 도기의 권유로 무지개 택시에 입사하게 되고 나처럼 힘없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세상의 모든 개새끼들을 잡겠다고 다짐하며 인턴으로서 6개월간 김도기와 함께 의뢰된 리콜들을 운행해 나갑니다. 김도기와 최정은은 무인도에 가해자 개새끼들을 가둬놓고 무기를 나눠준 다음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어 서로의 죄를 벌하고 자멸하게 만들기 위해 개새끼들을 모으는데요. 첫 번째 쓰레기는 격투기 선수였으나 데뷔전에서 한 승부 조작이 걸려 퇴출당한 최단규였습니다. 그는 임신한 아내 유를 폭행하고 아내를 개인방송 BJ로 만들어 노출을 강요해왔어요. 이후 최단규는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 이혼 위자료를 듬뿍 받고 이혼을 해주었으나 5년 후 유리 인플루언서로 잘 나가게 되자 다시 모습을 드러냈죠. 유는 처음엔 단규를 강하게 내쳤으나 아빠라고 좋아하는 아들 하루를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단규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유를 폭행했고 BJ 방송 때 찍어놓은 동영상을 가지고 유를 협박했으며 딴 여자를 집에 데려와 침대에 눕히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이에 유는 아들 하루를 데리고 집에서 나와 모범 택시에 연락한 건데요. 악마의 소나기에 한번 들어가면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유는 단규가 나에게 없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모범 택시에 의뢰합니다. 그렇게 김도기와 최정은은 최단규를 쓰레기들을 모아놓은 무인도에 데리고 왔습니다. 무인도에는 총 5명의 쓰레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중소기업 실장 조중석은 부하 여직원을 지속적이고 악질적인 방법으로 3년이나 스토킹했어요. 피해자는 결국 회사도 그만두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조중석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죠. 두 번째는 경찰 공무원 준비생인 임재훈이었는데요. 정신지체 상급인 사촌 여동생을 5년간 100여 차례 성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미래를 걱정한 가족들의 묵인 아래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죠. 세 번째, 개인병원 의사 한준우는 간호사에게 3년간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요. 네 번째, 헬스장 트레이너인 고철은 가정에 있는 회원을 유혹해 성관계를 촬영한 후 협박으로 돈을 뜯어내왔습니다. 다섯 번째가 최단규였는데요. 지속적인 아내 폭행 및 강간, 불법 촬영 및 유포, 협박, 갈취, 아동학대, 앞에 소개한 놈들이 한 거의 모든 짓을 한 사람에게 했어요. 김도기와 최정은은 섬을 탈출하기 위해 공격하는 그들을 단숨에 제압한 후 목에 걸려있는 카메라가 1시간 후에 터지는 폭탄임을 말해주며 지금부터 나눠준 연장들을 사용해서 서로의 죄를 벌하고 마지막에 남은 한 명만 이 섬을 나가 모범택시를 타고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쓰레기들은 서로의 죄를 벌했고 도기와 정은은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피해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마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려줬습니다. 결국 최단규가 나머지 4명을 이겼고 김도기는 택시를 태워주긴 할 건데 우리 택시비는 선불이라며 최단규를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다리 두 쪽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택시를 태운 후 범죄자들을 가두어 놓는 곳에 데리고 가 남녀 안 가리고 연세간 강간을 저지른 범인이랑 감금해두죠. 그렇게 최단규는 다리가 없어서 도망가지도 못하는 채로 변태 사이코와 남은 생을 보내게 됐고 유리가 원하던 대로 최단규는 다시는 유리와 하루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뢰인은 입새와 노일이었는데요. 노일이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버지 안나훈과 동생 노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안나훈은 노일이가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않는 대신 함께 조깅을 하고 건강식을 챙겨 먹이는 등 홀로 아들을 보살펴왔죠. 그러던 어느 날 안나훈은 동생이라며 어린 노사미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노이가 두 눈이 사라지고 혀가 잘린 채 의식을 잃고 집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안나훈은 내가 사춘기 딸을 잘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울부짖었고, 경찰은 가해자들이 언제 다시 노이를 데려갈지도 모르니 노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 대신 집안에서 보호하는 게 좋겠다며 집 앞을 지키고 섰습니다. 이후 노이는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 친해진 차입새에게 너 심장은 내 거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데요. 사실 안나훈은 노일의 아빠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장기를 파는 업체와 관련이 있는 자로 아이들이 장기 이식에 적합한 나이가 됐을 때까지 맡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노일이의 몸은 눈, 신장, 간을 포함해 총 5명이 계약을 한 상태였죠. 차입새의 부모님은 심장 이식이 필요한 딸을 위해 7년 전 7살인 노일의 심장을 계약했고 매달 건강 상태를 보고받아 왔어요. 노일이라는 이름은 넘버1을 뜻하는 거였고 노이, 노삼은 넘버2, 넘버3를 의미하는 거였죠. 사실 입새는 노일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오는 노일에 대해 궁금해졌고 부모님의 대화를 몰래 듣고는 노일이가 언젠가 내 심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사실 입새는 처음엔 내 목숨을 포기할 용기가 나지 않아 노일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눈과 혀를 잃은 노일을 봤을 때 나를 위해 노일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결심하며 모범 택시에 의뢰하게 된 건데요. 김도기와 최정은이 알아본 결과 노일과 노이는 사망 처리가 되어 있었고 노사미는 주민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빠인 줄 알았던 안나훈은 미혼이었고 폭력, 사기, 산범에다가 이혼한 엄마인 줄 알았던 여준아 역시 사기, 협박, 마약, 오범이었죠. 입새는 엄마와 아빠를 설득했는데요. 내가 살기 위해 노일이를 죽일 순 없다고 말이죠. 입새의 부모님들도 딸을 살리기 위해 심장이식 계약을 하긴 했으나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기에 딸의 뜻을 따라주기로 결심했고요. 그렇게 입새는 일부러 계약 해지를 안 하고 노일을 수술대에 올리는데요. 이때 김도기와 최정은이 장기 불법 축출 현장에 터들어와 모두 때려 눕혀버리죠. 그리고 눈을 잃은 노이에게 여준아의 각막을 이식해주고 약에 취한 여준아를 길거리에 버려버립니다. 그렇게 여준아는 정신이 완전히 나가고 눈도 사라진 채 굴다리 밑에서 불황자나 노숙인들 상대로 돈을 벌고 돈 생기는 대로 약을 하며 시궁창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편 안나훈의 몸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눔해 버리는데요. 그렇게 안나훈의 심장은 넘버1, 눈은 넘버2, 간은 넘버3가 되었죠. 다음 의뢰인은 고등학교 선생님 이순남이었습니다. 못생기고 뚱뚱한 찐따라고 놀림받아왔던 이순남은 학생이 돼서나 선생이 되어서나 인기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땀을 뻘뻘 흘리는 이순남을 보며 돼지 육수라고 놀리며 학교의 서열 가장 밑바닥 취급을 했죠. 그때 고연수라는 학생이 이순남에게 일부러 접근했고 졸업 후 스승의 날에 찾아와 선생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는데요. 고연수는 이순남에게 술을 진탕 먹인 후 관계를 가진 것처럼 꾸미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짜로 임신했다가 유산한 척 해버리죠. 이순남은 고연수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줬고 결국 고연수가 자신의 팸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남편 앞에서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걸 보여줘도 참았습니다. 또한 고연수는 수시로 돈을 요구하고 수남을 폭행하며 자기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선생이 제자를 강간해서 억지로 결혼했다고 소문을 퍼뜨릴 거라고 협박했죠. 이에 수남은 그 지옥을 버티지 못하고 모범 택시에 연락한 건데요. 수남이 원하는 복수는 연수 또한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김도기는 고연수가 몰고 다니는 패밀리의 남자들을 모두 패버리고 최정은은 고연수를 납치하여 가슴에 전기 충격기를 삽입하는 수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수남은 고연수를 영원히 자기 옆에 두고 전기 충격기로 고문하죠. 둘 사이는 고연수가 힘이 있을 땐 이순남의 지옥이지만 반대일 경우는 고연수에게 지옥이었기에 수남은 연수를 가까이에 두고 오래 지옥을 보여주겠다는 복수를 한 건데요. 한 달 후 고연수는 견디다 못해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순남 또한 너의 사랑이 가짜였어도 내겐 처음이었다며 연수를 따라 뛰어내려 생을 마감합니다. 사실 이런 에피소드는 모범택시 드라마에서는 보지 못할 아주 다크한 결말인데요. 한편 김도기는 최근에 치운 쓰레기들 최당규, 안나훈, 고현수 모두 다 같은 디자인의 타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들은 이니셜을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디자인이었죠. 사실 이들은 해각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조직에 속해서 매달 상납금을 바치고 있었는데요. 아직 웹툰이 완결이 나지 않아 뒤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해각은 최정은을 나락으로 몰고 갔던 국회의원 김영진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또한 앞으로 모범택시 시즌3에 나올 빌런들인 장나라, 은문석, 김성규, 김종수가 이들과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장나라는 모범택시 시즌3에서 생애 첫 악역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달라붙어 육체는 물론 정신까지 무너뜨리는 악마들을 김도기가 어떻게 처단할지 궁금하네요. 또한 모범택시 시즌3에 새로운 택시기사 최정은이 과연 등장할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